아주 특별한 엄지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사찰 요리 명장 1호 사찰 음식의 대가 선지 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엄제지향에 초대해 주셔서 올 여름에 건강을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냥 몸과 마음이 그냥 스님을 딱 뵈니까 맑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방송에서 굉장히 뵙기 힘든 분인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어쩜 저렇게 피부가 좋으신지요? 나중에 뭐 드시는지 좀 살짝 여쭤보고요. 여름 특집 올여름 꼭 먹어야 할 건강 보양식. 잘 나왔다. 어제가 중복이었어요. 맞아요. 챙겨 좀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복대. 복대는 항상 좀 조금 특별하진 않지만 삼계탕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무조건 나라 삼계탕이에요. 사람들한테. 줄을 너무 서가지고 힘들었습니다. 회를 저는 먹고. 갈락탕 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갈락탕 모르세요? 낙지 섞은 낙지가 기절한 소도 벌떡 세운다고 이렇게 기력 때릴 땐 꾸물꾸물한 낙지 딱 먹어주면 네. 벌떡 일어나죠. 한때 유행했던 말이지만 단언컨대 오늘 네. 이후로 여러분들의 건강 보양식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우리가 꼭 이제 복 지나면 보양식 뭐 챙겨 먹었냐. 그리고 보양식 집에 줄이 또 길게 늘어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름에 꼭 보양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럼요. 여름철 꼭 삼복에 보양식 드셔야 됩니다. 초복, 중복, 말복 이 무렵이 사실 1년 중에 가장 덥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 더운 시기를 얼마만큼 현명하게 보내느냐가 중요한데 삼복 즈음만 되게 되면 이제 더위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아프기가 쉽죠. 이럴 때 이제 우리 조상들은 복날을 흉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행, 혼인, 병 이런 걸 주로 많이 피하죠. 복날에 행사 있는 거 잘 못 보셨죠. 맞아. 그래서 이럴 때 나쁜 걸 다 피하면서 이 삼복, 복날에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체력을 전반적으로 보충해 주는 그런 이제 전통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산후조리를 잘해야 그 뼈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뭐 시리지 않듯이 사람들도 여름을 잘 관리해야지 가을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야 겨울에 찬바람에 몸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을 잘 보내야 또 겨울을 잘 보낼 수가 있다. 아니 너무 똑똑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복날이라고 정해놓고 꼭 그런 걸 먹어야 되는 네. 그렇게 하는 그 지혜 자체가 놀랄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 어제가 중복이었는데 이 복자만 해도 엎드릴 복자잖아요. 너무 더위가 강렬하니까 엎드려져서 잠깐 쉰다고 해서 그 복자를 쓰는데 예,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더위에 어떻게 직접 나가서 맞닥뜨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때 정말 엎드려서 내 몸을 보존해야 되고 또 그 한 가지 적극적인 방편으로 보양식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름에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 이유는 더울 때 네. 제일 가장 먼저 뭐를 찾나요? 차가운 시원한 음식 찾죠?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빼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찾는 거예요. 네. 마치 그 이물질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재채기를 해서 우리가 빼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몸이 살려고. 예, 알아서 열을 빼기 위해서 시원한 음식을 찾는 거예요. 보양식이라고 그러면 계속 그것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열과 냉을 잘 조절해주는 이제 그런 수분을 보충해주고 또 열을 빼주는 그런 또 자연식도 필요합니다. 자연식. 선재 스님이 알려주시는 여름 보양식이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럼요. 채소와 과일도 이게 보양식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물론 이제 여름에 뭐 절에서는 육류 대신 콩 같은 거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콩이 냉하기 때문에 여름에 콩국수가 이제 그 더우니까 그 냉한 것을 다 우리 몸에서 흡수해주기 때문에 콩이나 잣을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열을 빼주는 그런 이제 야채와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 건강 지키기 위해서 먹을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재 스님 그 산사에서 여름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들이 혹시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있죠. 이제 잘 먹고 이게 자연의 섭리대로 우리가 먹는 이제 음식을 스님들은 최고의 여름의 보양식으로 칩니다.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알려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저녁 잘 드셨습니까? 네. 우리 한국인들끼만 통하는 익숙한 인사죠.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밥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꼭 안부를 묻습니다. 네. 또 나가 있는 자식들한테는 꼭 밥 챙겨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쌀을 이야기하는 밥이 아니고 네. 우리 음식이 우리 생명을 이어주기 때문에 예, 그렇게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음식들은 어디서 옵니까? 자연에서 오잖아요. 자연에서. 그래서 자연을 견디고 이겨낸 것만이 우리한테 그런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여름에는 여름 계절에 맞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스님들은 여름에 되면 이제 수행하실 때 사실 많이 덥죠. 아까 더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들의 여름의 보양식은 바로 제철 음식입니다. 여름에 소화가 안 되는 차가운 밀을 먹을 때는 뭉친 걸 풀어주는 호박이나 또 들깨가루, 또 간장, 된장을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막국수는 냉하니까 가을에 그 열이 나는 갓김치를 담아서 위에 얹어 먹기도 하고 또 소화가 되는 뭐 동치미를 말아서 먹고 이렇게 현명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그렇게 지혜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혜가 함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선재 스님 피부도 좋고 정말 죄송스럽지 정말 동안이신 것 같아요 진짜. 예. 아가 네. 같았어요. 아, 되게 어리신 거 아니에요? 네, 아주 뭐 85년생 뭐 이런 거 아니시죠? 네. 아,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 네, 뭐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그랬는데요.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64살뿐이 안 됐습니다. 진짜? 아 진짜? 어머 근데 아까 뭐 제가 방송에서 별로 안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요. 아까 우리 김지 선생님께서 암을 이끄셨다 그랬는데 저도 94년도에 간경화 때문에 1년 중에 못 산다고 된 환자였는데요. 음식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좀 그렇게 저희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름철에 건강하게 날 수 있는 사찰의 건강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알고 싶어요. 제철에 나는 식재료로 여름 건강을 다스리라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마지막에 또 제 귀가 솔깃했던 게 사찰 보양식을 사찰에서 오는 건강식을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특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집입니다. 네. 선재스님 요리를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비록 엄마가 권사님이고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제가 얼마나 절밥을 좋아하는데요. 절밥이란요 사찰 음식. 사찰 음식인데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면 건강식이거든요. 건강식. 네. 정말 그게 웰빙이에요. 정말 먹어보고 싶었는데 도대체 실제로 산사에서 우리 스님들은 여름철 건강식을 위해서 어떤 보양식을 드시는지 그게 또 굉장히 궁금해요. 몸속에 열기를 다스리는 음식을 먹어야 그게 진짜 건강 보양식인 수행에 들어가실 때 드시는 보양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시면 움직임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열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앉아 있으면 열이 안 날 것 같지만 앉아 있으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열이 위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열을 내려주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위 아래를 잘 조화롭게 해주는 그런 음식을 챙겨 드셔야 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름 특집입니다. 자, 선재 스님의 여름 건강 보양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보양식 그 자체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재료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 보양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벌써 뭔가 틀리지 않습니다. 달라. 뚝배기 같은. 장이 담겨 있어요. 자, 자, 이름이 뭔지. 네. 화면을 통해서 우리 선재 스님 여름 건강 보양식을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불뚝김치. 불뚝김치입니다. 네. 야, 왜
왠지 저거 먹으면 집에 막 여름에 먹으면 기운이 불뚝 솟는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산사의 여름은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겨울보다 여름에 더 먹거리를 신경 씁니다. 그래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여름마다 꼭 챙겨 먹는 것이 이 불뚝 김치입니다. 네. 야, 여기 궁금하다. 이제 불뚝불뚝. 챙겨 먹는 불뚝 김치를 갖고 왔습니다. 아, 사찰을 궁금하다 수중에서 진짜. 스님들이 수행시에 드신다는 보양식입니다. 이름하여 아, 궁금해. 힘이 불뚝 솟는 김치, 불뚝 김치입니다. 불뚝 김치 공개합니다. 엄지의 재호, 안 보여. 예쁘다. 뭐지? 뭘까요? 불뚝. 이 채소 이름이 불뚝일까요? 초록색인데. 아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뭔가 잠깐 불뚝이 좀 주세요. 열무 치꺼리, 아니? 치꺼리. 난 열무 아니에요? 치커리처럼 생겼어요? 치꺼리처럼 생겼잖아, 봐봐요. 이게 열무도 아니고 열무 아니에요? 에델바이스 뭘까요? 아니에요? 일단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네. 귀한 거. 불뚝. 애기 배추. 어때요? 애기 배추가 애기 배추. 그래. 애기 배추는 하얗잖아요. 아, 그런가? 아 이거 막 아삭하면서 초록색 아닐까요? 아, 저거네. 우리나라 게 아니네. 루꼴라. 이 끝맛이 굉장히 보니까 좀 씁쓸하거든요. 씁쓸해요? 약간 쓴맛이 맛이 나요. 갓김치! 불뚝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새로운 식재료가 아니고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재료인데 좀 뭐 이렇게 평소 때 먹었던 맛이 아닙니까? 네. 맛이 좀 느껴지죠? 지금 이제 공개를 하려고 갑자기 합니다. 네.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네. 불뚝 김치의 재료를 공개합니다. 네. 엄지의 재호! 저 뭐야? 상추. 쫑상추는 뭐예요? 상추가 이름이 다 있거든요. 네. 작은 상추? 적상추, 쫑상추, 뭐 이런 상추가 뭐냐면요. 네네네. 이렇게 상추가 처음에 밑에 자라다가 이렇게 딱 위에 오면 이 대궁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 맨 꼭대기. 예, 거의 이제 끝물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쫑상추라 그러기도 하고 상추 대궁이라고도 하는데 아, 제일 어쨌든 끝에 올라와 있는 얘가 지금 보면 이렇게 딱 따면 하얀 층이 나오듯이 마지막 거의 이렇게 대가 올라올 때는 네. 이 대 속에 굉장히 많은 상추 진액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을 이렇게 딸 때보다 여기 끝에 딸 때가 더 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대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7, 8일에 몸에 이제 이파리가 넓기 때문에 몸에 열을 빼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게 진을 우리 몸속에 놓주니까 이게 이제 몸의 면역력을 해주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열을 빼주고 나면은 소화도 잘 되고, 그죠? 그다음에 면역 물질을 놓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좀 아까 드셔보니까 지금 뭔가 먹고 싶지 않으세요? 입이 좀 지금 쌉싸름한 음식을 먹고 지금 나니까. 저는 너무 걱정이 이거 예. 한 입 먹고 나서 식욕 폭발 중이에요, 지금.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몸에 열을 빼주면서 네. 식욕을 돋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상추를 먹으면 균이 불뚝 솟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쫑상추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우리가 밭에서 보는 상추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꽃피듯이 올라오게 되면 바로바로 우리가 따서 먹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늦게 딸수록 그 가운데 심지가 나무처럼 점점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상추가 열리게 되고 우리는 주변에 나는 잎만 따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죠. 가운데 줄기는 계속 자랍니다. 맞아요. 그래 한 1m 정도까지. 그래서 그 끝에 한번 꽃 피듯이 또 이렇게 상추가 또 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마지막 상추다 그래서 쫑상추라고 하는데 경상도에서는 일이 끝날 때 쫑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 그 쫑. 종났 마치 종자를 쫑났다. 우리도 끝내고 쫑파티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쫑난 상추. 그래서 하지가 지났을 때 가장 더울 때 그 마지막 끝마디를 떼서 먹는 상추를 우리가 쫑상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에서 기름이 들어가서 엔진을 돌릴 때 기름이 들어가서 엔진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냉각수. 필요하잖아요. 이런 더울 때 냉각수 역할을 하는 것이 쫑상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몸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쫑상추. 그 예전에 그 상추에 있는 하얀 진액을 정말 그러니까 자양강장에 좋은 재료로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아낙네들이 그 되게
탐을 내서 가져갔다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고요. 여름에는 잎채소 드시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가을이 되면은 뿌리 쪽으로 이제 영향이 가는데 여름에는 이 잎 부분이 가장 영양분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 몸을 달래주지 못하고 그대로 열에 들뜬 상태로 지내게 되면은 네.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대상포진이라든지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도 많이 앓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쫑상추 드시는 법 잘 배워서 열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름에도 있지만 자타공인 육식파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도 이제 고기를 먹기 때문에 항상 네. 채소랑 같이 먹는데 상추의 그 대쪽을 먹으면은 잠이 온다고 해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시작을 상추와 함께 하니까 꼭 이렇게 버리고 먹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요? 진짜 졸린 거야. 나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죠. 지금 그런 네. 얘기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여름 보양 재료로 훨씬 더 딱입니다. 왜요? 졸린데? 왜냐하면 상추에는 진정 체면 효과가 있는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열대야의 숙면을 취하게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대를 이렇게 잘랐을 때 흰 진액이 나왔잖아요. 네. 이 진액이 바로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인데요. 바로 대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쫑상추가 바로 네, 그 대가 같이 붙어 있고 네. 굵고 그러기 때문에 쫑상추는 여름 보양 재료로 아주 좋습니다. 야, 그럼 신기하다. 여름에 막 더워서 불면증 이러시는 분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그 쫑상추에 모았다가. 대를 모아서 진액을 모아서 거기 먹고 마시고 자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힘에 불뚝 솟는 불뚝김치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담으셔도 되고 이렇게 큰 거는 약간만 이렇게 좀 두들겨 주시는데 탕탕 소리 나면 얘가 시끄럽고 아프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자근자근 좀 눌러. 예, 약간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약간 부드러워지겠네요. 예, 부드러워져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숨죽일 필요도 없고 얘는 그냥 다 먹는 건데 아까 성대현 씨가 이거 막 대만 이렇게 해갖고 막 먹는다고 막 그러는데 너무 쓰면은 또 그게 쓴 거를 잘 먹는 사람은 괜찮은데 쓴 건 민감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먹기도 힘들고 그러면 약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쓰지 않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상추가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그 양념들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왜 김치 담글 때 꼭 들어가는 게 감칠맛과 또 깊은 맛을 내는 액젓이잖아요. 근데 또 산사에서는 살생을 하면 안 되니까 액젓도 다 새우들이잖아요. 네. 이 액젓을 쓰지는 않으시죠? 아, 예, 어쨌든 예리하시네요. 그래서 질문 좋아요. 그 괜찮았어요. 액젓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간장입니다. 간장이요. 간장. 예, 이 간장을 넣으면 감칠맛도 나고 감장이 건강시키고 우리 뭐 미네랄을 많이 만들어주는 걸 알고 계시죠? 이 간장을 상추와 같이 합해지게 되면 이 발효가 이제 그 김치가 발효되면서 더 발효가 돼서 굉장히 맛있어지기도 하고 예, 굉장히 이렇게 이 상추가 가지고 있는 또 단점을 보완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예. 제가 아까 그 쫑상추 김치, 불뚝김치를 맛을 봤을 때는 꼭 액젓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그건 감칠맛이 나고 그랬는데요. 간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쫑상추에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이제 채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채수요? 예. 그러니까 육수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 육수. 고기나 이제 생선으로 만든 걸 이제 육자, 고기 육자 쓰고요. 절에는 현정 씨 때문에 우리 새우젓도 못 먹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안 쓰기 때문에 대신 이제 이렇게 바닷속에 나는 다시마. 예, 그다음에 이제 표고버섯.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무에 달린 참죽 나물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참죽나물이요? 예, 얘는 굉장히 따뜻한 성분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맛이 감칠맛도 나고요. 그래서 야채 요리할 때 스님들이 특히 모든 음식에 얘를 두는 것은 얘가 따뜻하기 때문에 야채를 많이 먹는 냉한 음식을 먹는 스님들한테 이걸 또 보충해 주는 거예요. 예, 음양의 조화를 맞춰주는 예, 그렇게 합니다. 먼저 네.
요거 이제 표고버섯. 표고버섯도 넣고 네. 다시마도 넣고 네. 요거 같이 넣어서 이렇게 이제 참중나물. 예, 예. 육수가 아니라 채수라고 하는 예, 건데 예. 이게 조미료처럼 천연조림입니다. 천연 조미료가 예. 되는 거네. 근데 원래 버섯이 감칠맛 나잖아요. 네. 조미료 그렇죠. 중에도 버섯 근데 조미료. 버섯보다 더 감칠맛 내는 것이 이 참죽나물. 이상하게 예. 고기 정말 1도 안 들어갔는데 네. 왜 고기 국물 냄새가 나죠?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얼마나 끓이면 그래, 될까요? 얼마나 한 끓여요? 10분 정도. 10분 끓이네. 예. 보면은 색이 이렇게 예. 갈색으로 좀 변했어요. 네, 이렇게 하고요. 아까 이게 이제 맛이 쓰기 때문에 네. 이제 똑같은 이제 열을 빼주는데 얘는 땅 위에서 열을 빼주는 거고 땅 속에서 또 열을 빼주는 진짜 그 고기 또 삶는 좋은 식재료가 있잖아요. 네. 감자를 넣으면 감자예요? 예, 감자를 넣으면 이제 감칠맛도 내주고 이게 풋내가 나는 것도 해주면서 네. 그 왜 쓴맛을 조정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열을 내는 밀가루 대신에 감자로 풀을 써서 먹는 거예요. 예, 이 상추를 약간 따뜻한 데다가 담그게 되면 더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져요. 예, 그래서 얘를 좀 넣고요. 이건 제가 미리 예, 써놓은 미리 써놨어요. 감자풀입니다. 예, 지금 만드는 감자풀은 강수영 씨가 예. 열심히 적고 있어요. 예, 네. 이것도 좀 제가 넣으려고 네. 합니다. 네, 전화. 절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도 이렇게 거기다가 바로? 예, 바로 예 넣고요. 그다음에 홍고추, 고추. 예, 그다음에 파란 고추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럼 청양고추예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 고추입니다. 그냥 근데 고추. 청양고추 넣고 싶으면 넣어도 본인의 돼요. 취향대로 가는 근데 거예요. 지금 열 빼는 음식이라 그렇죠. 맵지 않는 걸 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간은 간장, 간장. 넣고요. 그다음에 또 소금으로 같이 간을 좀 합니다. 맞춰주시고요. 예, 약간의 간이 좀 있게 해주셔야 돼요. 쫑상추가 들어가서 불뚝김치가 완성이 되어 있기 직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네. 얘는 지금 쫑상추는 데친 게 아니고 그냥 생으로 이 소스에 적시는 예, 거예요. 약간 이제 이렇게 거네. 예, 이렇게 좀 이제 물기가 있죠. 이거 좀 이렇게 해줘서 아, 약간 소스에 넣으시게 묻힌 것 되는데 같은 느낌이다. 여름에 겉절이네요, 이거는 겉절이. 벌레도 안 생기잖아요. 상추는 그죠? 예, 써서 벌레도 안 벌레 안 먹죠. 그래서 아, 약간 이게- 샤브샤브 먹을 때 그 소스에 그래서 묻힌 것 어른스님들이 같아. 막 모기가 막 물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상추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정도예요? 예, 예, 예. 야,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러면은 이게 금방 먹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뭐 그래 좀 숙성 이제 발효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나요? 김치니까. 이게 이제 간장을 넣기 때문에요. 막 그냥 겉절이처럼 드셔도 되는데 한 이틀 정도 삭혀서 드시면 쓴맛도 좀 중화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약효는 우리가 그냥 먹어도 되지만 네. 발효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약효를 집어넣으면은 훨씬 더 몸에 네. 예, 좋은 에너지로 변합니다. 맛있겠다. 그래서 삭혀서 드시는 게 더 삭혀서 좋습니다. 드시는 게 네. 좋대요. 예, 예. 쫑상추 불뚝김치입니다. 맛을 한번 보세요. 아까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저기 찌그리는 건 그러실 지금 거고. 한 거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네. 겉절이도 맛있잖아요. 무침 같은 느낌. 네. 보통은 강수정 씨는 그냥 먹지 않는 프로는 안 맞죠? 네. 네, 지금까지 다 먹는 프로 정말 잘 먹어요. 어때요? 아, 어머. 왜? 비교해 보셔야죠. 아까 삭힌 거랑 지금. 제가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아삭아삭하고요. 저거는 이제 좀 하루 정도 더 이 익혔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더 신선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씁쓸한 맛이 더 있는데 뭔가 톡 쏘는 맛이 나서 정말 또 죄송하지만 고기 생각이 고기 생각이 지금 사찰 음식인데. 네, 사찰음식 정말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고기에다 싸 입맛을 먹으면 정말 돋아주는지 맛있겠네. 모르겠어요. 예, 고기 먹고 기운 궁금하다. 불뚝 솟는 게 아니고 네. 또 기운을 불뚝 쏘는 고기 같은 예. 맛과 또 영양 있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고기 어쨌든 같은? 예, 이걸 갖고 전을 부쳐드리겠습니다. 선재 스님의 건강한 여름나기 비법 사찰 보양식 쫑상추전. 쫑상추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아까 김치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밀었는데 네. 네. 전을 붙인다는 것은 뭔가 잔치전처럼 좀 즐거워야 되니까 그렇죠. 네. 얘를 그냥
아까처럼 밀지 않고 두들기겠습니다. 딱따라하게 네, 딱딱. 살짝 이렇게. 살짝 펴주네요. 예, 살짝 이렇게. 그래야지 숨죽이게 안에까지 해야 되네. 해주니까. 이거를 이제 먼저 반죽을 해서 붙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반죽은요, 도토리 가루거든요. 도토리가루요? 전인데 가루에다가 예 붙일 거예요. 야, 오늘 신기한 거 많이 보네요. 예, 이 도토리가 저는 묵만 썼지 또 이렇게 도토리 가루를 쓰는 게 좀 도토리 가루를 신기하네요. 전 붙이는 건 여름이 처음 봐요. 되면 스님들이 이제 뭐 음식을 잘못 먹고 네. 탈이 난다, 물이라든가 이렇게 그럴 때 네. 그 매실차도 드시지만 이 도토리를 얼른 물에 풀어갖고 드세요. 그러면 이제 멈추거든요. 어머머머. 그런데 우리가 이 가루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토리를 묵도 써서 이제 뭐 냉국도 타서 잡수고 무쳐도 먹고 이렇게 전을 이용할 때 이제 쓰기도 합니다. 궁금한 게 선생님, 저기 예. 그 도토리 가루도 전을 부칠 때 잘 붙여지나요? 예, 잘 묻혀집니다. 그래요? 도토리에다 물 타서 하면은 그 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밀가루보다 더 반죽이 질어야 됩니다. 찰진 맛이. 예. 찰지게. 의외로 스님이 하시는 요리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도토리는 쓴맛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타닌 성분입니다. 근데 이 쓰고 떫은 맛은 진액을 수렴하는 작용이 있는데요. 땀이 너무 줄줄 흘러나갈 때도 그걸 좀 붙잡아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할 때도 이 도토리가 그 타닌 성분 때문에 그 설사를 멈추게 하고 진액을 수렴시켜줘서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데 참 좋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면 피가 어떻게 돼요? 땀을 많이 흘리면. 모질라지 않을까요? 찐덕찐덕. 네, 그렇죠.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런데 도토리에는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어떤 우리 몸속에 나쁜 노폐물, 기름기 빼주고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역시 여름에 좋은 식품이죠. 도토리 많이 먹어야 그래, 되겠네. 그래서 왜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엔 도토리. 그거는 막걸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제 소금으로 간을 오늘 할 건데요. 네. 고추장에다 먹을 거다 소금 간을 할 건데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네. 나는 좀 몸이 냉하다 이러시면 도토리도 냉하기 때문에 네. 소화가 안 되신 분은 간장이나 또 고추장을 여기다 아예 반죽을 해서 하셔도 돼요. 예, 예. 고추 장떡처럼. 예, 고추 예. 장떡. 예, 그러면 이제 상추 먹고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요걸 이제 지금 붙일 건데요. 기름 좀 둘러주세요. 이제 전 붙일 때는 적집이 많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써야 됩니다. 손을 써야 된다면 잘 보세요. 예, 이렇게 좀 짜가지고 네, 붙여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좀 붙이겠습니다. 상추 자체를 분부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 왜 배추전 하잖아요. 그것처럼 상추전 이렇게. 예. 배추는 좀 질감이 있으니까. 지글지글한 소리 들리세요? 저렇게 먹을 거란 생각을 못 네.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먹으면 되죠. 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그렇게. 눌러서 붙여줘야 돼요. 예. 위에를. 예, 그래야지 속에까지 익으니까. 예. 지금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시식하세요. 저는 계속 붙일게요. 자, 맛들이 어떠세요? 예, 우리 아직 안 먹었어요. 맞아요. 아, 진짜, 오, 진짜. 전 맛이 진짜 고기 맛. 이게 씹히는 게 약간 고기 씹히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천주교 신자거든요. 세례명은 토마스인데요. 이걸 먹는 순간 불교로 귀하고 싶은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 재료 쫑상추. 쫑상추로 만든 사찰 보양식으로 여름 건강 걱정 끝. 경기도 양평의 한 깊은 산속. 우리는 이곳에서 황미선 씨 가족을 만났다. 10년 전 도심 생활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들어와 살게 됐다는 이들. 산속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매일 빼놓지 않고 챙겨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데 과연 이것의 정체는? 표고버섯 차입니다. 표고버섯 차요? 예, 예. 보실래요? 차 하니까 너무 생소하죠. 추위를 뚫고 나온 첫 표고버섯. 표고버섯을 차로 마신다? 표고버섯은 감기 예방 외에도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잠시 후 신주단지에 모시듯 뭔가를 열심히 닦고 있는 미선 씨. 한눈에 보기에도 귀한 물건이 담긴 듯한데
이거 천연 발효식초예요. 이거는 봄에 나오는 찔레꽃, 저기 그 작약꽃. 제작진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는 이것들은 여러 가지 야생화와 각종 과일로 담갔다는 천연 발효 식초들. 그 종류만 해도 무려 30가지가 넘는다는데 천연 발효 식초는 그녀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 식재료라고 한다. 우리는 황미선 씨의 방안을 둘러보던 중 유독 사찰 음식에 관한 책자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황미선 씨가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샤워를 하는 중에 겨드랑이 밑에서 메추리마라는 게 딱 잡히더라고. 딱딱한 물체가. 그랬더니 악성이래요. 그래서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것 같다고 빨리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40살의 나이에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던 미선 씨. 스스로 암 재발을 막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것이 바로 사찰 음식이었다는데 자연식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나와지는 그런 것 그대로인 것들. 만약에 생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에서 얻어지는 거 이외에는 응용을 못 하는 거죠. 자연식들은. 그거에 좀 많이 한계를 느꼈어요, 제가. 근데 사찰 요리들은 뭐 다양하게 뭐 잎, 줄기, 뿌리, 꽃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최대한 영양분을 파괴시키지 아니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사찰 음식을 제대로 알기 위해 직접 사찰 음식의 대가인 스님을 찾아가 비법을 익혔다는 미선 씨.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양념과 향이 강하지 않아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데 나물을 무치든 뭐를 하든 찌개를 끓이든 국을 끓이든 우리는 파마늘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래서 저도 그거 빼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얼마나 담백하고 얼마나 그 어디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그 프레시한 맛들을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이곳은 미선 씨의 보물창고. 봄부터 가을까지 그녀가 주변에서 직접 가꾼 자연식 재료들이 가득한데 그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이 바로 버섯. 이게 봄에 제일 먼저 나오는 화고. 표고 중에서도 으뜸으로 친다는 화고는 물론이고 버섯은 좀 커졌네요. 이거는 음식 만들 때 육수용. 인공 조미료 없이도 음식의 맛을 살리는 다양한 버섯들까지. 미역 귀처럼 이렇게 생겨요. 너무 예쁘죠? 그렇다면 실제 사찰에서는 버섯이 어떤 용도로 쓰일까? 버섯이 자연의 그 음식을 만들 때 자연의 맛을 내줄 수 있는 조미료 역할을, 양념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표고버섯을 빻아서 뭐 찌개나 국을 끓일 때 넣기도 하고, 그래서 표고버섯을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매일매일 드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 수술 이후 지금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그녀의 버섯 요리에는 어떤 비법이 있을까? 표고와 서기, 송이 등 각종 버섯과 파프리카를 채 썬 뒤 냄비에 살짝 볶아주는 미선 씨. 이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데 물로 볶는 거예요. 육수로. 기름을 적게 쓰고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 미선 씨가 사용하는 표고버섯 다시마 육수. 전날 담궈 놓으세요. 생수에. 그러면 아주 굉장히 진하게 육수가 다 우러나요. 이처럼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조리법을 단순화시킨 맛이야말로 황미선 씨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이라 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버섯 영양탕. 들어간 것은 버섯과 채소뿐이지만 암 환자는 물론이고 고혈압 환자들의 혈관 개선에도 좋은 음식이라고 했다. 강한 양념을 쓰지 않아 다소 밋밋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5가지 맛과 색이 모두 들어있다는 사찰 음식. 그녀는 사찰 음식에 자신의 건강을 되찾아줬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내 몸 안에 자연으로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게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만들지 않는 음식 외에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데 그게 가장 가까운 게 사찰 음식이에요. 이번에는 스님들의 수행법 중에 하나인 특별한 식사법으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한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다. 좀처럼 쫓아가기 쉽지 않은 이 사람. 아유. 뛰어다니세요 산에서.
아, 뛰니까 재밌잖아요. 뛰면요, 걷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뛰면은 말 그대로 근심 걱정이 다 떨어져요. 먼지 떨어져 나가시 없어져요. 매일 아침 이렇게 산속을 뛰어다니며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이태근 씨. 산에 있는 나무들이요, 나무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골짜기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다 수목들이요, 내 친구가 되더라고요. 임실 구스골의 산중 한호. 이곳이 그가 사는 집이다. 이곳에 들어온 지 벌써 13년째라는 이태근 씨.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기가 무섭게 한겨울에 위도까지 벗고 장작을 펴기 시작하는데 안 추우세요? 네? 안 추우세요? 아, 오늘 같은 날은 날씨가 어째 햇빛이 잘 들고 화창한 날이라서 네. 아니 뭐 말 그대로 이게 풍력이고 냉온력이죠. 60대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은 체력을 자랑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몸에 수술 자국이 선명하다. 옛날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젊었을 때 신장이 나빠서요. 결국은 혈액투석하다가 이식까지 하게 됐었죠. 30살이란 젊은 나이에 만성 신부전 판정을 받았었던 태근 씨. 동생의 신장을 이식받은 후 산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온몸이 마비가 될 정도로 심각했지만 지금은 30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먹는 것을 되면 자연식, 소식, 채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벌써 한 30년 가까이 하루 한 끼만 일일 시간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됐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식사법은 스님들의 수행 과정 중에 하나라는데 뭐 선방마다 한 끼 먹는 스님네들이 좀 여러 분 있습니다. 각 선방마다. 본만경에 보면 때 아닐 때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스님이 그 수행에 맞는 식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씩 하루에 낮에 한 번만 드시는 스님이 계시고 스님도 무문관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계속 그 무문관에 있는 동안은 하루에 한 끼 일종씩만 하십니다. 채식과 인공 조미료를 쓰지 않는 것은 물론 채소, 소식, 미소 즉 사찰의 삼소소식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태근 씨. 그중에서도 그는 소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자주 먹으면 우리 위장이 쉬질 못해요. 공복 시간을 많이 줘야지 우리 몸이 위장이 쉬고 회복되고 재생되는 시간인데 그냥 배고프다고 또 조금 있다 또 먹으면 우리 위장이 우리 몸 전체가 쉬질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다니까요. 하루 한 끼의 효력은 기적을 가져왔다. 신장 이식으로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고 살아야 했던 태근 씨는 하루 한 끼 소식법으로 약까지 끊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고혈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니까 또 혈압 강화제 또 약을 또 처방을 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혈압 강화제 그 약 부작용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서서히 그 약을 끊게 됐죠. 하루 한 끼의 식사. 하지만 하루에 한두 번 간식은 자유롭게 먹는다고 했다. 이렇게 해야지. 겨울에 여기다 뒷말에다 놓는 것은요. 이게 추운 데 놔야지 날씨가 추워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홍시가 당화가 돼요. 그는 사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치유밥상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하루 종일 움직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당연히 옛날에는 자연식했었고 그러니까 정말로 수행이 잘 됐었죠.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너무나 잘 먹고 안 움직여서 생긴 병이거든요. 우리 몸에 정말로 힘든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요. 과로가 아니라 과식이거든요. 채식 위주의 식단과는 차별성을 갖는다는 사찰 음식. 최근에는 이 음식들이 몸을 살리는 생명의 음식으로 알려지면서 암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너무나 맛이 탐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들이 어쨌든 음식을 통해서 수행을 이루고 건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사찰 음식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을 살린다는 사찰 음식. 우리는 그 실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경상남도 양산의 한 사찰을 찾아간 제작진. 천년고찰의 신비가 담긴 이곳에서 과연 생로불사 무병장수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까? 하루 3번 30명의 스님들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공양간. 사륙을 금하는 불교에선 오랫동안 육식을 피하고 채식 위주의 식단이 이어져 왔다. 가마솥으로 밥을 짓는 요령은 사찰 대대로 선대 노스님들로부터 전수돼 내려온다는데, 그렇다면 스님들은 어떤 밥을 즐겨 먹을까? 잡곡밥을 좋아. 잡곡밥. 맛이 소화도 잘 되고. 채식 위주의 식단에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을 메우기 위해 잡곡밥을 주로 먹는다는 스님들. 사찰에서 많이 먹는 7가지 곡식들은 섬유질과 향미가 알맞게 혼합돼 포만감은 적지만 기력을 강화시켜주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데, 밥 짓기가 끝나자 공양간 보살들의 손이 바빠졌다. 오늘 점심 메뉴는 배추쌈에 시금치 무침과 배추김치. 대부분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활용해 만들어지는데, 소박한 재료를 가지고 자연의 풍미를 살려 독특한 맛을 내는 사찰 음식은 끼니 때마다 준비하며 반찬의 가짓수는 적게 만든다.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음식이라는 건 배를 채워가지고 힘을 쓰기 양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스님들은 이제 배를 채운다 그런 개념보다는 배를 이제 사고를 비운다는 거, 마음을 비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공양을 드신다. 스님들에게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다 보니 먹는 것 역시 수행의 과정인 것은 당연한 일. 공양에 오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물론 깨끗이 씻어 밥 한 알, 김치 한 조각도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하지만 스님들은 절대 과식하는 법이 없다고 했다. 스님들은 보통 이렇게 조금 오래 사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죠. 한 평년보다는 한 10세는 더 이상 사실 것 같은데, 아마 비결이 음식에 있다고 봐야지.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찰 음식. 깨달음은 물론 생명을 주는 사찰 음식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무병장수를 부르는 사찰 음식의 비밀을 찾아보기 위해 온종일 공양간에 붙어있는 제작진. 음식을 만들 때마다 뭘 넣는지 유심히 살펴보는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특별한 양념은 보이지 않는다. 뭐 별다른 거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 마늘 안 넣고, 생강 안 넣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오신채는 안 쓰지. 오신채를 쓰지 않는다? 오신채란 사찰 음식에서 금하는 맛과 향이 강한 5가지 채소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사찰 음식에서는 왜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몸에 자극을 받거나 그 다음에 몸에서 냄새가 나서 옆에 수행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금지하는 것을 오신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의 수행 과정에 방해 요소가 된다는 오신채. 그래서일까? 공양간에 놓인 양념이라곤 소금과 간장, 들깨가루와 들기름 정도가 전부였다. 과연 오신채를 넣지 않고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을까? 완성된 사찰식 시금치나물을 맛보는 제작진. 맛있다. 맛있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진 이 보살님. 정말 모든 것은 이 보살님의 손맛이었던 것인가? 잠시 후 한 가지 보여줄 것이 있다며 공양간 한쪽으로 안내하는 보살님. 뚜껑을 열어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다시마 버섯은 물론 각종 채소와 과일을 넣고 푹 끓여 만든다는 채수. 육수 대용으로 쓰는 채수는 각종 국이나 찌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찰 음식에 쓰인다고 했다. 이거는 여기다 메리치를 안 들어가니까요.
이게 이제 이 사치 음식은 이제 이래서 이제 하는 거. 모든 음식은 그럼 맛을 그렇지. 이걸 이제 맛을 내는 거지. 다른 게 맛이 안 내고. 자극적인 양념 없이도 감칠맛을 낼 수 있었던 사찰 음식의 두 번째 비밀. 그것은 각종 채소와 과일을 넣고 끓여낸 채수에 있었다. 사찰 음식의 또 다른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곳. 사찰 입구에서부터 유독 눈에 띄는 수많은 항아리들. 이 속에는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을까? 그러고 보니 이곳에선 매 끼니 때마다 된장이 밥상에 오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 된장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건 된장도 맛있고 우리는 간장도 맛있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호남의 간장 된장 알아둔다 이가. 알고 보니 이곳은 우리나라 절 중에서도 된장이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곳. 장좋기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 절 구경보다 된장에 눈독을 들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다. 매년 인근에서 재배한 농가의 콩을 가져다 직접 장을 담근다는 스님들. 막 담근 된장부터 10년 동안 묵은 된장까지 그 선명한 빛깔이 맛을 대신하고도 남아 보이는데 통두사 역사가 1300년 됐어요. 통두 역사가 생긴 이래 계속 이제 된장은 담가 왔으니까 그 비법이 이제 서운함에서 담그고 있는 비법이라고 했어요. 이곳 서운함 된장이 특별한 것은 바로 몸에 좋은 생약제를 넣고 만들었기 때문. 감초, 오미자, 당귀 등 10가지의 생약제가 들어가 일명 약된장으로도 불린다. 이곳에는 약된장뿐 아니라 음식 자체로 보약이 되는 특별한 음식들이 많았다. 입구를 꽁꽁 동여매 놓은 항아리. 그 속에 담긴 것은 다름 아닌 효소였다. 심장을 도와주는 효소, 오미자하고 댄잎하고 마음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당근하고 장아찌를 만들 때 넣거나 차로도 즐겨 마신다는 이것. 폐기관지. 사찰에서는 이 천연 요소를 약처럼 먹는다고 했는데 몸에 좋은 한약재는 물론이고 과일과 산야초까지 넣어서 담는다고 한다. 사찰에서는 거진다 해서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항상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이제 시럽을 만든다든지 다른 양념으로 쓸 때도 쓰고 또 장아찌 담글 때도 이거를 넣어서 담그고 그렇게 합니다. 1년이 넘는 숙성 기간을 거쳐야만 제맛을 낼 수 있다는 사찰식 효소. 이 효소는 수행으로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스님들을 위한 특별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평소 운동량이 적은 스님들의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제철에 나는 산야초 같은 경우는 제계절의 기운을 사람의 몸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산야초 자체가 담백한 음식이라서 기를 맑게 해주고 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음식들을 효소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일단 소화 흡수에 좋고요. 이것이 이제 질병 예방 효과나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몸에 좋은 생약제와 산야초들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음식들. 이것이 바로 음식이 곧 약이 되는 밥상, 사찰 음식의 또 다른 비밀이었다. 영추산 자락에 위치한 서운함. 우리는 이곳에서 사찰 음식의 숨겨진 비밀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저장 음식. 산초 1. 예로부터 산중에 자리한 사찰에서는 인근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활용해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 종류만큼이나 효능도 다양했다. 비장과 신장에 좋은 명이나물 장아찌, 해독과 기침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더덕 장아찌, 그리고 계절마다 자라는 채소들을 활용해 다양한 저장 음식을 만드는데 스님들이 즐겨 마시는 차의 찌꺼기 또한 훌륭한 음식 재료가 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마시고 남은 녹차잎. 보통 녹차를 먹고 나서 우려서 먹고 나면은 이게 건지가 남잖아요. 남는 거를 버리면 아깝고 하니까 이게 장아찌를 해서 항상 저장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아요. 남김없이 먹는 사찰의 음식 문화가 만들어낸 녹차 장아찌. 이렇게 만들어진 저장 음식은 독특한 맛은 물론 스님들의 건강을 다스리는 숨은 비법이 아닐까.
천년고찰 원통사. 스님 외에는 손도 대지 못한다는 특별한 음식. 이것은 특별한 음식이에요. 저희 절에서만 만들 수 있는. 스님들만 맛볼 수 있다는 음식의 정체는? 이 고추장같이 보이시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참외로 만든 참외 장아찌예요. 이곳 사찰에서 만들어진 참외 장아찌는 저온 숙성시켜 영양소 파괴가 적고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있다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돌오돌하면서 아삭아삭하면서 너무 맛있게 갔어요. 사찰의 저장 음식은 1년 내내 별미를 즐기고 싶었던 스님들의 지혜가 만든 것은 아닐까. 저장식품은 발효에 의한 유익한 영양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중 다양한 산야초와 녹차 등 채소를 저장 발효해서 만든 장아찌류에는요, 칼륨이나 비타민 A 등이 풍부해서 체내 노폐물 배설과 신진대사를 원활히 할 뿐 아니라 항암, 항노화 작용 및 겨울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장소식품입니다. 특히 사찰에서는요, 고추장이나 된장을 활용해서 장아찌를 담그는데요. 이는 소금을 이용한 장아찌보다 훨씬 저염이기 때문에 염분의 해로움은 줄이고 발효식품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찰 음식이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음식일까? 제작진은 성인 남녀 4명을 대상으로 직접 사찰 음식에 대한 효능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고기가 없고 그냥 채식 위주의 식사다.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거랑은 다르니까 그냥 기대가 돼요. 어쨌든 맛이. 사찰 음식이 어떤지 전혀 생소하니까 와서 한번 진짜 체험하고 신기한 거 많이 맛보고 가자.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특별한 질환이 없는 이들을 실험에 참여하게 했다. 이들은 3박 4일간 사찰에 머물며 삼시세끼 사찰 음식만을 먹었다. 과연 사찰 음식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흔히 식습관을 개선할 경우 혈관의 상태가 가장 큰 변화를 보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험자들은? 결과는 놀라웠다. 실험에 참가한 4명 모두 이전보다 혈관 속의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월등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한 대학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성인 남녀 25명이 5일 동안 사찰 음식을 먹고 난 뒤 발암 가능 물질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노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의 수치 또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밤 12시 2013년 새해를 알리는 원통사의 종소리. 이곳 사찰에서는 매년 새해 아침이면 사찰 음식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특별 공양이 이루어진다는데 이날의 사찰 음식은 떡국. 준비를 해야지 육수를 끓여가지고 밤새도록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이 나와가지고 맛있는 물이 나오지. 5시간 동안 정성 들여 만들어지는 사찰 떡국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육수 대신 채소를 사용한다. 그야말로 사찰 음식의 모든 비법이 한 그릇의 떡국에 고스란히 담기는 셈이다. 저기 사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안 들어가고 육수 빼가지고 그물에다가 끓여서 소금하고 이제 간장 간마쳐 나가는 거예요. 그거 나갈 때 김가루 조금 얹어주면 더 맛있어요. 네. 그래도 맛이 나요? 그럼 맛있어요. 좀 잡숴보세요. 사찰 음식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오로지 부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담아 누구나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것. 아유, 떡이 양 맛있게 잘 끓여졌네. 딱 맞아. 색깔이 좋죠? 새벽부터 눈이 쏟아지는 새해 첫날. 하지만 새해 각오를 다지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아니면 도로만 더 두고. 예, 손을 놨어요. 조금만 더. 쥐
지금 이들에게 이보다 더 감사한 음식이 또 있을까? 시원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18살이요. 18? 아, 이제 19. 오늘 19. 진짜 집에서 먹는 것보다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이 달라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맛. 그래요? 예. 아 이런 거 새벽에 와서 먹는 맛이 있겠어요. 처음이지 이게. 보통 고기 넣고 끓여갖고 좀 느끼한 맛이 좀 있는데 이거는 버섯을 넣었나 이게 육수의 맛이 궁금하게 이렇게 시원하고 뜨뜻하고 그래서 아주 담백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과욕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것이 곧 내 몸의 약이라는 사찰떡국 한 그릇의 의미. 사찰 음식이란 감사에 대한 음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덕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똑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나눔의 그 자체고 바로 그 사찰 음식의 진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찰 음식의 비밀. 그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있었다. 내 몸을 치유하는 최고의 음식. 소식과 절제를 통한 식사법이 아닐까.